언제쯤 제가 차를 사면 좋을까요? 차값을 벌었을 때? 언제 차를 사야 되냐 이걸 생각해 보면 제 통장이 먼저 자율주행이 되면 그때 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돈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공안전 AI와 관련된 테크토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공안전에서 활용되고 있는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내용을 조금 넓혀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자율주행 이쪽과 관련된 도로안전 쪽 AI 관련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같이 이제 저희 세 분 패널 참석해 주셨고요.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정보미디어연구센터 센터장 금승우, 그리고 옆에 함께하신 문재원 수석님, 김동칠 책임님, 그리고 이재원 선임님, 이렇게 세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이미 자율차 관련해서 많은 AI 기술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저희도 많이 이제 알고 있지만, 반자율주행, 자율주행 이래가지고 차 안에 카메라도 요새는 다 달려있고, 일부 국산차나 수입차에는 레이더도 달려있고, 이런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쪽 연구 진행하고 계신 이재원 선임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자율차 안전주행을 관련된 그런 AI 기술들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이제 AI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자율차만으로는 이제 안전한 주행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율차는 차량의 이제 카메라나 라이다, 레이더 같은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차 앞에 큰 버스나 트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앞에가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알 수가 있을까요? 가려서 안 보일 것 같아요. 저는 운전을 잘 못해서 자율 차량에 완전히 중속돼서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정신 놓고 있다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것도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대형 트럭들이 길을 막게 되면은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뒤에 이제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네. 화면에서 앞 상황을 볼 수 있게 한다거나 네,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AI는 아니고 좀 원시적인 단계의 그 사각지대 해소 방법일 건데.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이제 V2X 그리고 V2I라는 개념인데요. V2I라고 하면은 Vehicle to Infra, 그래서 차량이랑 도로 인프라가 서로 통신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도로 인프라라고 하면은 좁은 범위로는 이제 신호등이나 가로등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이제 RSU 장비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RSU가 뭔가요? 네, RSU 장비라고 하면 이제 로드사이드 유닛의 약자로 신호등이나 가로등 아니면 보행자 검지기, 고속도로 같은데 카메라, 신호 이제 감시 카메라 이런 장비들을 의미를 합니다. 설명을 들었을 때 조금 더 어떤 경우에 RSU가 필요한지 예를 좀 하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300m 앞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예를 들면요. 이제 교차로 위에 스마트 RSU가 있어서 이 300m 앞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걸 감지해서 이제 차량들한테 전방 300m 앞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라. 이렇게 메시지를 근처 차량들한테 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율차는 이런 정보들을 이제 미리 받아서 차선 변경을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보는 자율주행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실제로 사용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벌써 해외에서는 벌써 많은 곳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미시건주의 앤아버 같은 경우엔 차량 3,000대 그리고 도로 인프라가 서로 통신으로 연결을 해서 V2V 그리고 V2I 통신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의 아우토반에서는 디지털 테스트 베드라는 이름으로 고속도로 구간에 AI 기반 센서들을 설치를 해서 이제 차량들한테 도로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벌써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야 해외니까 그렇죠. 해외야 워낙 도로도 잘 돼 있고 또 차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로도 좁고 완폭 운전하고 이런 데도 되나요? 우리나라도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국내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특히 대구에는 테크노폴리스라는 곳이 있고 판교에도 제로시티, 그리고 특히 경기도 화성에는 이제 KCT라고 해서 11만 평 규모의 엄청 크게 이제 자율주행 기술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판교 제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기반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도로 인프라와 차량이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고 교통 정보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차량에게 뭐 5초 남았으니까 기다려라. 곧 있으면 신호가 바뀐다. 이런 정보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전방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 뭐 차선을 변경해라,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도 보내주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RSU, 로드사이드 유닛을 말씀해 주셔서 RSU에다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거 많이 달아놓곤 하는데 사실 밤이면 안 보이고 눈화도 안 보이고 흐리 안개 끼어도 안 보이고 그런 거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건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있나요? 네, 그게 제가 바로 연구를 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데이터 융합, 뭐 데이터 퓨전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각 센서가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색상은 알고 디테일은 잡아내는데 어둡거나 눈 오거나 비 오면 그거 안 보일 거고 또 라이다는 레이저 쓰니까 거리랑 3차원 형태는 잘 측정을 할 것 같긴 한데 또 이것도 빛이라서 비나 안개나 약할 것 같고 레이더나 전파는 날씨엔 강하지만 해상도는 또 낮고 선명한 이미지가 어렵고 막 그래서 이렇게 융합하는 건가요? 이걸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세 가지 센서들을 많이 융합을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융합을 하려면 서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는 이제 좌표 체계가 달라서 서로 좌표계를 변환을 해서 맞춰줘야 되는 게 있고 이제 이거를 퓨전을 해서 한눈에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변환을 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카메라하고 라이다하고 레이더 데이터가 다 따로 들어와서 한 영역에 겹치고 뭐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각 데이터를 다 따로따로 학습을 하나요? 아닙니다. 따로따로 학습을 해도 되지만 이제 서로 그 다른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데이터, 라이다 데이터, 레이더 데이터를 한 번에 묶어서 이제 딥러닝 학습을 하면 이제 각각 센서들로 학습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이제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 그럼 같아요. 퓨전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센서 퓨전 기술이 사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기술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요? 근데 지금 센서 퓨전 기술은 벌써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으로는 독일의 이제 BMW나 벤츠 같은 데서 양산하는 차량에서 센서 퓨전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브 파일럿 시스템이라고 해서 카메라나 라이다,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초음파 센서까지 사용을 해서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융합해서 자율주행에서 레벨 3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센서 퓨전 기술이 상당히 정확하고 좋을 것 같은데 좀 가격이 좀 비싸질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싼데 이제 제일 비싼 게 라이다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라이다가 이제 많이 비쌌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가격이 많이 낮아지면서 많은 차들에서 라이다도 이제 양산형 자동차에 많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차량이 하나가 좋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차량에 있는 센서와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센서들과 데이터들을 다 취합하여서 많은 정보로 이렇게 정확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술을 진행하신 것 같네요. 더 정확한 인지 판단 그리고 예측 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도로 곳곳에 이제 신의 눈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그렇죠. 이제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신의 눈이 많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이런 것도 다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판단을 요새는 할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차로에 멀티 센서 시스템이 있으면 이제 차들이 어떤 곳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주행 경로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패턴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RSU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 아까 말씀하신 이미지, 레이더, 라이다 뭐 이런 걸 이제 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레이더하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2D라 나은데 라이다 같은 경우는 3차원 공간을 볼 거라 데이터 양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런 데이터들 우리 직접 운영하면서 실제 취득해서 엄청난 양을 모아 놓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처리하는데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결국은 이제 비용의 문제가 될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중앙 처리 장치로 이제 중앙 관제 서버에 이제 전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엣지 AI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엣지 AI라고 이제 RSU에다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장해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이제 결과 정보만을 관제 센터로 보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카메라 영상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초에 수십 메가바이트씩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보내면은 이제 통신망에 높은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차로에 뭐 10m 지점에 보행자가 3명 있다. 이런 정보만을 보내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사이즈를 많이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이 그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클라우드에서는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어떤 자율주행차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출퇴근 거리가 좀 멀어지면서 네. 이게 좀 운전하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쵸. 근데 맞아요. 네. 그래도 저도 이제 기술을 이제 개발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불안한 감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은 좀 안 사고 있는데 언제쯤 제가 차를 사면 좋을까요? 차값을 벌었을 때? 저는 운전을 너무 하기 싫어해서 사실은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싶거든요. 그럼 그 정도가 될 정도, 운전기사를 대체할 아니, 근데 정도. 그 자율주행차가 다 되고 나면 운전기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이네요. 정말이네요. 운전기사 없이 자율차만 쓰면 그래도 되는데. 아까 좀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어야지 제가 좀 믿고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겠지만 이제 저도 언제 차를 사야 되냐 이걸 생각해 보면 제 통장이 먼저 자율주행이 되면 그때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돈이 문제군요. 워낙 자율차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그런 이슈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도로 인프라나 그죠. 다른 네. 기타 그 기술들이 같이 발전을 해야지 이제 그렇죠.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열심히 개발을 해주십시오. 네. 제가 자율차를 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세 분 패널들 모시고 지능형 CCTV 기술에 이어서 그 자율주행을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 기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단순 한두 개의 센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센서들을 각 특성에 따라서 잘 퓨전시켜서 활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서 엣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AI 서비스들, 공공안전에 관련된 AI 서비스들이 다시 어떻게 우리에게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 패널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